근데 자본주의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본주의에서 부자 된 사람. 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아졌죠? 돈이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아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월급이 많아서 부자 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 대표님 월급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렇지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월급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남보다 조금 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저 잠깐 죄송한데 네. 부자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는 글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아, 그럼 월급만 있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은 절대 아니다. 자유로울 수 없죠.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아.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아주 극소수죠. 이렇게 0.01%는 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네. 내가 어떤 대기업의 네. 사장인데 뭐 그 아. 월급이 많아서 그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장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누거든. 자본이 일하게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되지 다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답정너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이제 간접 투자를 그렇죠. 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네. 맞죠. 네. 이제 두 가지거든요. 주식에 투자할 때 그런 변동성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20년을 기다린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주식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 5만 원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못 기다리고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 있고 또 하나는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15개에서 20개 종목은 투자가 돼야 되고 아. 또 한국만 투자하면 안 되고 해외도 좀 투자가 돼야 되죠. 네. 그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큰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건 힘들죠. 아 돈이 적으면 네, 돈이 적으면 분산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여유 자금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부동산하고 다르게 이 주식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로 저를 믿으시고 네.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만약에 20년 동안 투자한다 그러면 네. 상당히 큰 돈이 돼요.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면서 20년 동안 한다. 예, 상당히 큰 돈이 돼요. 아. 그러면 그때 그게 나의 경제 독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재산이 쌓여 있는 걸 알게 되면 네. 이제 점점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죠. 네. 그러니까 굳이 차가 필요 없다면 차도 네. 안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꼭 집을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돈만 모으면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집은 굳이 안 사도 돼요. 새 들어서 네.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지금 딱 봤을 때도 내가 10,000원 넣었는데 8,000원 되고 하면 그게 뭐 변동이든 위험이든 어쨌거나 손해로 느껴지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해낼 수 예를 있는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A라는 주식을 샀잖아요. 네, 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네. A가 주가가 어저께는 10,000원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8,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네. 그러면 그 회사를 보자고요. 근데 그 회사는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어요. 네. 근데 주식 가격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죠. 아, 내가 산 이유가 가격이 아니고 그 네. 회사면. 네, 그렇죠. 아, 근데 보통 우리 살 때 물건 그러니까 살 때 사람은 저기 가격 보고 샀는데 주식은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지. 아. 근데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8,000원 냈어요. 네. 나는 8,000원에 또 사요. 매일 사라 그랬잖아요. 네. 7,000원대도 사요. 10,000원대도 네. 사고 12,000원대도 사고. 네. 근데 나중에 10년 기다렸더니 10만 원 됐어요. 아. 그러면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게 8,000원 되고 9,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10만 원 됐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사이에. 그렇죠. 그게 주식 투자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미래의 가치가 10년 후에 어떤 게 20년 후에
네. 큰 가치가 될 거라는 아, 그래서 찾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60세까지 못 찾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리언회가 하루에 몇만 명씩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30살에 첫 직장을 잡아서 10%씩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30년 기다렸더니 그게 이제 몇백만 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생기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10%밖에 주식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국민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뵈가지고 제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건 아까 그거 3,600만 원 채워야겠다. 그렇죠. 예, 그거 채우고 그거는 무조건 채워야 돼. 그리고 올해 안으로 채워야 돼요. 예, 올해 안으로 1년에 1,8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1,800. 그럼 빨리 내일 가서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상담 받으세요, 우리. 지금 11월 27일이니까 빨리 해야 되네요. 진짜. 한 달 안에 해야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매달 400이 아니고 연간 1,800. 연간 1,800. 그다음에 환급 받으려면 연간 매달 400. 얼마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1년에 1,800이구나. 네. 그럼 빨리 해야겠다. 그렇죠.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은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네. 월급쟁이들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에 보면 그 소비에 대한 그런 너무 과소비를 해요. 과소비. 예. 그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놀러 가면 여행 너무 많이 가고. 그게 다 인스타그램. 예, 그래서 정말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네.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처럼 보일 방법도 없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 너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는 격리해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정말 얼마큼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내가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아요. 네, 네. 근데 이 남는 돈으로 네. 내가 주식을 산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펄쩍 뛸 거예요. 내가 집을 사서 돈 벌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세가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장이 영리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나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 아니 월세도 있죠. 월세. 월세도 있지. 월세도 있지. 사람들은 월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네. 월세는 버린 돈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네네네. 절대 그렇지 않죠. 기회비용을 따지면 전세가 유리할지 집을 사는 게 유리할지 네네.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한국에서 대강 보니까 월세가 제일 유리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아, 왜냐면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안 따져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네.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월세 계속 올라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사요. 올라가는 게 두려우니까. 네.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내고 있는데 또 내년에 5년 되니까 120만 원 내라고 그럴 거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네.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네. 월세를 주식이라고 쳐보자고요.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네. 그 집값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인데 10년 후에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집값이 10배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다 폭동이 일어날걸요? 난리 나죠. 네. 폭동이 일어나죠. 그럴 거예요. 부동산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50만 원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원리예요. 기가 막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이죠. 아마 지금 부동산 올라갔다고 사람들 아우성 치잖아요. 부동산 10% 올라가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주식이 올랐나 부동산이 올랐나 20년 거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랑 한번 비교하면 안 되고 네.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망한 기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안 좋아 보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제하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를 골라낼 수 있으면. 골라내기 어렵지 않죠. 아. 네, 골라내기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골라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래프를 보고 저 뭔지 알아요. 예, 저 그래프 보고 골라내는 거 한 4년 동안 방송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막 그런 거 흑산병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흑산병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주식 투자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 무슨 말인지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전세값하고 집값이 비슷하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근데 부동산에 돈 버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빚을 내서 부동산 사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를 5천만 원 갖고 투자했으면 아, 부동산 또 30년씩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부동산이 1억 주고 샀는데 그게 10% 올랐다. 1억 네. 1천만 원이 됐다. 네. 그럼 내가 2천만 원 번 거랑 마찬가지죠. 아, 그쵸. 내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더 쉽게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케이스가. 아, 그쵸, 그쵸. 그러면 내 재산은 급속하게 줄어들죠. 그쵸.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돈이 네네.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다 따져보면 집을 안 사고 최대한 네. 줄이고 그렇죠. 주식을 계속 사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30%를 줄여야 되는 게. 거예요. 네.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네. 가난하게 보이고 그 돈을 투자하는 거죠. 최대한 줄여가지고 네. 전부 다 투자한다. 주식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할 거는 펀드로 해라. 근데 펀드를 할 때 연금저축 펀드의 제도를 이용해라.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1년에 400만 원. 네. 1,8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1,800만 원은 세금 혜택이 있어요. 1,800만 원까지는 예, 400만 원까지는 환급을 줘요. 환급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 돌려줘요. 아, 내가 낸 세금을 뭐 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세금 냈잖아요. 네. 세금 냈으니까 세금 400만 원까지는 참 착하다. 노 준비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돌려줘요. 아. 일정 부분을 그 사람마다 소득의 수준은 마다 틀리긴 네네. 하지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아, 그쵸. 네. 내 네. 돈을 내가 넣었는데 이거는 내 돈이잖아요. 네, 근데 내 돈 넣었다고 세금을 돌려준다는 예, 거예요. 세금을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네. 네, 노 준비해라. 아.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노 준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으면 큰일 나니까. 아,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거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죠. 400만 원. 그리고 부부면 따로따로 해야 되고. 부부면 따로따로 해야 800만 원까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55세까지 못 찾습니다, 대신. 아, 그 대신 네, 그게 묶여 있는 돈이고. 예, 그 묶으라는 얘기예요. 음. 왜냐면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또 네. 좋은 차 사고 싶고 아, 그쵸, 그리고 그쵸. 깨고 그쵸, 싶거든. 그쵸. 그러니까 깨지 못하게 55세까지 예, 예. 묶어놓고. 그리고 세금도 55세 이후에 이제 받는 것도 세율이 무지하게 낮아요. 아. 그러니까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1,800만 원은 환급은 안 해줘요. 그 나머지 네네. 1,400만 원 환급은 안 해주지만 그것도 55세까지 하지만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 세금이 거의 없어요. 아, 이 돈을 다시 네. 이분까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다 그게 받는데 세금이 거의 없이. 없죠. 그러니까 아. 그 부부면 1,8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죠. 네,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 55세까지 기다리고. 일단 뭐 개별 주고 뭐고 일단 그건 다 채워야 되네요. 그렇죠. 그거 채우고 나서 이제 채우고 나서 얘기네. 맞아요. 예. 아.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아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왜냐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또 있잖아요. 네네. 퇴직연금도 주식 펀드에 들어가야죠. 네. 대부분 퇴직연금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한국. 아. 주식 비중이. 아, 퇴직연금이. 네, 너무 안타깝죠. 아, 왜냐면 이게 주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지금 심각해요, 한국이. 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일본 같이 돼요. 아. 일본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자본이라는 거를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동산에만 투자가 돼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안 그렇죠. 아. 미국은 결정적으로 1980년대 네. 미국의 그런 엘리트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하게 월급의 10%를 무조건 거의 반 강제로 뛰게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주식에 투자하게 했죠. 네. 그래서 미국은 2주마다 월급을 주급을 주거든요, 보통. 네, 네, 그러면 2주마다 10% 뛰니까 그 네. 돈이 주시장을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니까 그 돈들이 어디 갔냐? 실리콘밸리에 투자가 되는 거죠. 아.
아,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를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팽이 올라가니 어쩌니 하면서 거기 내 돈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그거죠. 팽에 맞- 들어가고 100%죠. 또 돌고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창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돈이 펀딩이 되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구글도 나오고 네. 뭐 아마존도 나오고 그런 이유가. 근데 일본은 그 돈이 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업가도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죠. 근데 기업가들도 그런 걸 배워보지 않은 거예요. 기업가들도 내가 이 주주가 여러 명 있는데 나 혼자 주주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뭐런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네. 아니면 굉장히 한국이 그 특히 그 회계 부분에서는 무지하게 발달했어요. 네. 옛날에 회계 부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회계 부정이 거의 없고 아, 또 사람들이 이제 일본보다는 많이 깨인 사람이 많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가 태어나자부터 아니면 지금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지금이 제일 빠르니까. 네, 당장 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앱을 개발한 게 메리츠 펀드 투자라는 앱이 있어요. 네. 거기에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하루에 10,000원씩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한국에. 네.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요? 네. 그걸 보죠. 그건 뭐냐면 1년에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후 준비를 돕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네. 그래서 1년에 400만 원까지는 그걸 하게 되면 연말에 환급을 해줘요 세금을. 아, 세금을요? 네. 어.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쵸, 이거는 세금은 환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400만 원. 400만 원이 이제 대강 계산하면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매일매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뭐라 그러죠? 그 여유자금. 네. 여유자금을 만들어라. 근데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게 여유자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조건 10,000원을 내가 만든다. 여유자금은 내가 여유로워지려고 모으는 자금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존리 대표님이랑 아주 돈에 대해서 돈이 결국엔 뭐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돈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돈에 관한 얘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 돈을 숭배하진 말지만 돈의 네.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